나한테는 단단한 자세를 취하고 네. 바깥에는 다정한 자세를 취하는 게 나를 잘 돼가는 방법인 것 같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제일 중요해라는 인상을 주자 라는 게 목표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혜성님을 만나서 3시간 얘기하면 내가 주고 싶은 인상은 제 인생에서 혜성님이 제일 중요해요 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줄을 고쳤어요. 모든 사람을 네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게라고 썼다가 모든 것들로 바꿨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 동식물에게도 모든 게 이게 이제 바깥에 대해서 다정한 시선을 갖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힌 모든 것들이 단점은 다 있겠죠. 근데 그게 단점을 크게 볼 것이냐 장점을 크게 볼 것이냐, 저는 장점을 크게 보는 인생을 선택하겠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그렇게 대하면서 가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을 거예요. 세상을 보는 지혜는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인생의 행복의 원천은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사워도우 플레이트입니다.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성찬이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멋진 제가- 집에 초대해 주셨네. 아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빵이 제가 오늘 새벽 6시 반에 나와서 너무 좋아. 2차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오전 10시쯤 구운 빵이에요. 근데 이 빵이 진짜 느린 빵이거든요. 총 3일에 걸쳐서 우와. 천천히 발효되는 빵이에요. 원래 사우도우란 빵이 그래요? 네, 맞아요.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빵이. 맞아요. 3일 동안의 노동이 들어가는. 네. 반가워. 오늘 또 다룰 책 제목이 천천히 다정하게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천천히 발효시킨 빵을 다정하게 만든 빵이 준비해봤습니다. 사우도우구나. 네, 맞습니다. 사우도우가 빵 만드는 방법인지도 몰랐어요. 오늘 또 네. 배웠네요. 사우도우가 숙성 방식을 얘기하는 건지 오늘 또 배웠네. 맞아요. 혜성이 옛날- 만나면 뭐 하나씩 배워야 돼. 헬렌 켈러에게 내가 강연 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시각장애만 생각했지 그렇게 모든 장애가 있었다는 걸 몰랐는데 그날 우리 문자 주고받으면서 저한테 맞아요.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장애가 있었고 맞아요. 노력을 해서 그나마 조금 언어 말하는 건 좀 네. 가능했다. 청력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을까? 진짜 좀 기적적인 일인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미문에 글을 남기고 네. 우리한테 지혜를 주고 가셨죠. 참 그 에세이 보면서도 그러니까 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랑 또 맞닿아 있는 맞죠, 면이 맞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ow to use your eyes라는 그 필수 과목을 만들겠다라는 게 눈을 사용하는 법. 시각장애 없으면 다 눈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헬렌 켈러가 봤을 때 눈을 뜬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으니 네. 물리학을 배우기 전에 심리학을 배우기 전에 이 눈 쓰는 법 먼저 배워라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냥 일침이었어요. 일침 저한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헬렌 켈러가 그 에세이에서 내가 대학 총장이 된다면 맞아요. 모든 학생들이 이 눈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그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앙드레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탄할 줄 아는 재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두요. 그러니까 시인은 제대로 보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랭귀지로 그림을 그려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세요? 나무 하지 말고 그 나무를 그림을 그리듯이 뭐 7m 전방에 나무가 있었는데 키는 몇 센치쯤 됐었고 줄기가 어디까지 가고 나뭇잎은 어떤 모양이었고 해가 떨어지는 곳에 그 나뭇잎 색깔과 해가 떨어지지 않는 곳의 나뭇잎 색깔은 어떻게 달랐고 뭐 이런 걸 꼼꼼히 그려보라는 거죠. 천천히 다정하게. 그게 시거든요. 다정하게. 그래서 헬렌 켈러가 했던 말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절절하게 그 이야기가 됐던 거는 역설적이게도 시력을 박탈당한 사람의 한마디였다라는 게 놀라웠죠. 그게 진짜 역설적인 것 같아요. 헬렌 켈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세상을 감각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맞아요. 세상을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을 텐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죠. 결핍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결핍이 없으니까 늘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네. 눈을 뜨면 보이는 장면이니까 그 결핍이 없으니까 깊이 보질 않는 건데 헬렌 켈러는 결핍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상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볼 수 있기만 하다면 이러면서 이제 그 세상을 사물을 대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웅현 작가님의 이 신간을 읽고 나서 너무 재밌게 읽고 다시 찾아본 영화가 있었거든요. 뭐 있지? 이창동 감독의 시. 시, 보셨어요? 맞아요. 이 책을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김용탁으로 나오는 네. 김용택 시인이 사과. 네. 그 멘트가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촌노들한테 그 시를 가리키는 시작법이에요. 그래서 칠판에 시라고 써 있었나? 그리고 본다가 써 있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그분이 사과를 들고 여러분들 이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수줍게 1000번? 10,000번? 그래요. 그랬더니 김용탁 선생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과를 본다는 것은 사과의 그 어린 시절도 상상해 보고 사과 속에 스민 햇빛도 상상해 보고 이렇게도 돌려도 보고 내다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사과를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헬렌 켈러잖아요. How to use your eyes잖아요. 눈뜬 시각장애가 없는 할머니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는 눈을 써라는 거잖아요. 그 눈을 쓴다는 게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봐라라는 얘기거든요. 앙드레 지드가 얘기했던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탄할 줄 아는 재능이다고. 김훈이 수박은 천지개벽하듯이 갈라진다. 녹색이던 수박이 칼이 닿는 순간 쩍소리를 내며 붉은색으로 변한다. 오, 금은 수박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금은 보화가 들어있지 않을지언정 이것은 필신부이박이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을 보고 김훈 선생이 그 글을 썼을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놀란 거잖아요. 수박 갈라지는 모습을 갈라지는 걸 보고 보고. 놀라고 감탄을 하신 그리고 거죠. 저는 그 글을 보고 놀란 거거든요.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 한 번도 놀라지 않은 나한테 놀란 거죠. 맞아요. 녹색이던 네. 수박이 칼이 닿는 순간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그렇게 찬란하게 펼쳐주는데 그 나이 될 때까지 수박을 보면서 나는 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나예요. 그 수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도 천지가 개벽했다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그렇게 감탄할 줄 그러니까 알면 이런 능력을 가지면 시를 쓰면 좋고요. 시를 못 써도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수박 하나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고 자두를 보고 감탄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과 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야 네가 지금 그러면 한 70일 됐나? 대화를 나눠볼 수 있고 그 이제 동양에서도 격물치지라고 하잖아요. 격물이 이제 한 물건을 깊이 들여다보는 걸 말하거든요. 네. 경물을 하면 치지 제대로 된 지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루트 본슈타인이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 전 세계 네. 천재들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그 책에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는 게 천재다라는 거죠. 보는 건 똑같다는 사과, 자두, 수박 뭐 똑같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는 게 천재인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How to use your eyes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웅현님의 신간 천천히 다정하게가 8단어의 견 챕터를 확장시켜 놓은 그러네요. 책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네요. 박웅현이 광고인으로 몇십 년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견이다라고 맞습니다. 그 책에서 쓰셨어요. 맞습니다. SBS에서 I Love In이라는 인문학 프로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없는. 나는 교수님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볼 견자 하나 가지고 싶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볼 견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볼 견자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창의성이 필요 없는 모든 직업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냐 하면 네. 창의성의 원천이 행복의 원천이거든요. 아. 그게 동원이에요. 동원. 같은 원천이에요. 창의성은 사람들이 무심히 보는 것을 보고 발견해내는 것이고 행복은 사람들이 무심히 보는 것을 보고 발견해내는 게 행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볼 견자는 내 인생 단어고 시작은 견자라는 단어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 나에게 이런 영감을 줬다. 이렇게 나를 도와줬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견이라는 글자는
주목해 볼 만한 글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썼던 게 견이에요. 그러니까 꽤 무거운 단어죠. 그 단어 하나만 화두로 잡아도 인생 살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라는 게 웅현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궁금했거든요. 고수들의 필살기를 훔쳐보는 듯한? 아, 그러니까 나보다 견의 힘이 강한 사람들, 나는 그냥 푹 봤던 것을 어떻게 보는구나. 아까 수박 얘기한 것처럼 네. 어떻게 보는구나를 보면서 그 눈을 장착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물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꽤 긴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는 못 썼어요. 시는 못 썼지만 그 덕분에 행복해진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말을 걸지 않고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 들판에 핀 강아지 풀 하나, 그 아무도 나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풀 하나를 천상병 시인인가요? 애 터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을 해요. 애가 터지게 서로가 강아지 풀 하나만 내가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시선을 보면서 부러웠고 나도 그 시선을 내 안에 장착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기문으로 가면 네. 기문의 된장찌개에 대한 서술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콩나물국을 먹게 됩니다. 무슨 서술이었죠? 된장찌개? 기문이 봄에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에는 삼각치정 관계가 발생을 한다. 치정관계. 네, 향이 강한 식재료인 된장과 봄의 향기가 가득 담긴 쓴바귀, 쑥 이런 애들이 서로 향이 세다고 싸운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의 목표점은 어딘가 하면 사람의 입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서 쑥향이 듬뿍이네 라고 느낄지 네. 된장향이 좋네 라고 느낄지 그러니까 이 둘이 사랑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진짜 기가 그죠? 막히네요. 그래서 봄에 우리가 떠먹는 된장찌개에는 삼각치정 관계가 발생을 한다. 우리가 떠먹는 한 스푼의 된장 국물은 그 사랑 싸움의 결과물이다 라고 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눈을 장착해 본 거죠. 그리고서는 된장찌개를 먹을 때 그러면 그 전에 먹는 거랑 달라지거든요. 그러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스마트폰 보면서 먹었을 맞아요. 된장찌개가 훨씬 네. 많았을 텐데. 그럴 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진짜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으니까 두부에 스푼 닿았을 때 부드럽게 잘리는 그리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 입안에서 싹 퍼지는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 잘 먹었는데 그렇다고 맨날 된장찌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기문이 그 서술을 했으니 난 된장찌개를 먹어야겠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먹으면서 그 눈이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빙의해 보는 거죠. 그 훈련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러다 어느 날 콩나물국 먹게 됐어요. 근데 콩나물국 평소에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냥 먹었죠. 만약에 기문이라면, 만약에 앙드레 지이드라면, 만약에 헬렌 켈러라면, 만약에 김용탁 선생이라면 어떻게 먹을까를 상상을 해본 거죠. 시인처럼 사는 삶의 자세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가 속도가 늦어지더라고요. 일단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그들처럼 먹어보자라고 하면 천천히 맑은 국물도 바라보고 이게 존 러스킨이잖아요. 콩나물국을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하면 내 눈앞에 맑은 국물이 뭐 이렇게 묘사가 되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네.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국물을 떠서 한 스푼 먹으면서 그 국물 속에 배어있는 콩나물의 싱싱한 향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한 줄기를 젓가락으로 잡아서 입에 넣고 콩나물 줄기를 씹어봤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제가. 그 말할 때마다 제가 침이 도는데 콩나물국을 내가 1000번, 1000번을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 전에 그렇게 먹지 않았었고 한 번을 콩나물 줄기를 씹었더니 미더덕에 씹으면 입안에 그 미더덕이 품고 있던 바다나 물의 맛이 팍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뜨거운 미더덕 먹으면 입에 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미더덕만큼 세진 않은데요. 그 얇은 줄기를 탁 씹었더니 그 가느다란 줄기 속에 뭉쳐있던 물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생 최고의 콩나물국을 먹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거를 시를 쓸 수 있지만 시를 못 쓰면 어떻습니까? 저는 인생 최고의 콩나물국을 먹었거든요. 시인이라는 게 거창한 뭐 등단한 어떤 작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좋은 얘기네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따뜻한 사람은 모두 시인이다. 시를 쓰지 못해도 시인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무학의 할머니들, 한글도 못 쓰는 분들이 풀 하나 보고 마땅히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 챙기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그게 있으면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시를 쓰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 문제, 다음 문제다. 그 시선을 가지고 살자. 아,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무엇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즐기냐, 어떤 거를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즐기냐,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데 네. 똑같은 어떤 사물을 봤다고 쳐요. 아름다운 모습의 빵을 봤어요. 한 사람은 빵이네 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은 네. 보면서 야, 이 빵의 모습이 정말 세련됐다, 고급스럽다, 뭐 투박한 게 너무 좋다? 그러면 감상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 빵은 아름다운 겁니까? 아름답지 않은 겁니까? 한 사람한테는 빵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고 한 사람한테는 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명곡을 들었어요. 근데 졸리네 라고 들은 사람이 있고 명곡을 듣고 눈물이 툭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명곡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람 안에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세상을 보는 지혜는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인생의 행복의 원천은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인문적인 촉수는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직업은 인문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들이 있어요. 문서처리거든요, 인문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기 수급관리소에서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공장에서 라인을 만지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공장에서 라인을 돌리건 전력 관리를 하건 일상생활을 할 것이고 빵을 먹을 것이고 사과를 먹을 것이고 네. 자두를 먹을 것이고 여름에 수박을 즐길 텐데 이거를 즐기면서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웅현님이 보시는 제 빵은 어떤가요? 아까부터 침이 돌고 있어요. 너무 한번 맛있어 보여요. 드셔보실래요? 맛있네요, 빵. 다행입니다. 맛있어요. 토마토도 맛있고. 이 빵을 구우면서 천천히 다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찔려요, 저는. 왜요? 책 제목을 천천히 다정하게라고 썼고 네. 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생활도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썼는데 막상 나에게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네.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허겁지겁 뭘 하고 애정을 주면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웅현님도 계속 자아성찰을 하시는구나. 그럼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같아요. 내가 성인이 된다면 완성이 되겠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천천히 다정하게 책 나간 다음에 나는 과연 충분히 천천히 다정한가? 생각을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죠. 다시 날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말하자면 담배 끊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은? 아. 천천히 다정하게라고 네가 책을 썼잖아. 근데 네 삶의 뜻은 왜 그래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조금 더 정제가 되지 않을까? 작은 바람을 가져보면서 100% 언제나 천천히 다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라는 게 그쵸. 필수적이라고 보면 늘 천천히 맞아요. 다정하게만은 살 수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어떤 순간을 천천히 다정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일은 빨리 처리해야 될 것도 있긴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사소한 거에 감탄할 줄 아는 지인이 있으면 그 시선이 같이 주입이 되고 영향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겠죠. 이건 지나간 농담인데 네. 우리 아내하고 딸은 이제 오랫동안 나랑 살다 보니까 내가 뭐 가지고 또 와 하면 둘이서 또 시작했다. 아, 그런 반응인가요? 뭐 음악 들으면서 멈추거나 뭐 저 담쟁이 색깔 봐봐 이러면 또 시작했다. 워낙 가까운 또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실 그럴 수 수 있겠구나. 있죠. 근데 이 책 제목 천천히 다정하게가 따님 때문에 나오게 된 거라면서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제목이? 제목은 출판사 쪽에서 먼저 줬어요, 저한테. 제목 후보가 몇 개가 왔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천천히 가만히 다정하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는 뺐으면 좋겠고 천천히 다정하게 후보로 하나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그 제목을 받기 전에 한 2달 전에 딸한테 이제 네. 생일 카드를 써주면서 나한테는 단단한 자세를 취하고 네. 바깥에는 다정한 자세를 취하는 게
를 잘 돼가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제일 중요해라는 인상을 주자라는 게 목표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혜성님을 만나서 3시간 얘기하면 내가 주고 싶은 인상은 제 인생에서 혜성님이 제일 중요해요 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그리고 중요하다. 내일 후배를 만나면 그 후배가 한테 그 인상을 주고 싶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줄을 고쳤어요. 모든 사람을 네가 제일 중요하게 느끼게 라고 썼다가 모든 것들로 바꿨어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물, 네. 동식물에게도 네, 모든 게 포크를 잡으면 이 포크가 제일 중요해. 포크에게도요. 오늘 이 빵이 전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고 여기 있는 이 세팅은 천상의 그림이다. 그렇게 살아가자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깥에 대해서 다정한 시선을 갖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힌 모든 것들이 단점은 다 있겠죠. 근데 그게 단점을 크게 볼 것이냐 장점을 크게 볼 것이냐, 저는 장점을 크게 보는 인생을 선택하겠다. 약간 시들은 시금치라고 해도 뭐 이런 게 왔어 라고 하지 않겠다. 왜냐, 내 눈앞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 정도 시든 거는 나는 오히려 즐기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만약에 시금치한테 말을 한다면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나에겐 단단하게, 바깥에는 다정하게라는 말의 큰 그림인 거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그렇게 대하면서 가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작가님이 기억나시는 시가 있나요? 여기에 진짜 많은 시들을 실어 놓으셨잖아요. 떠오르는 시들은 많은데 뭐 네. 떠올랐으니까 다 썼겠죠. 근데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이 시도 제가 좋았던 시예요. 직접 쓰셨네요. 꽃을 내려놓고 죽으림을 다해 피워놓은 꽃을 발치에 내려놓고 봄나무들은 짐짓 연초록이다. 이 시가 너무 좋았어요. 짐짓 연초록이다. 짐짓이랑 부사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부사 형용사 잘못 쓰면 느끼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짐짓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면 네. 얘가 주는 그 파장이 크질 않단 그러네요. 봄나무들은 연초록이다 보다 짐짓 연초록이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꽃을 피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해봐야 화무 11홍, 열흘 만에 꽃이 떨어지면 보석 같은데 자식들이 다 죽고 있어라고 펑펑 울만한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초록으로 다시 그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거 좋았었고요. 저도 웅현님이 그 짐짓 연초록이다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짚어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네. 저도 그런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깊게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맞아요. 되는 거고, 그래도 웅현님의 표현대로 촉수를 예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래서 주관 같아요. 내 안인 것 같아요. 내 안이 수양되지 않으면 바깥이 바뀌어도 내가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에 나를 노출시키고 더 좋은 조건 속에 나를 가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하는 와중에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은 있어야지 삶이 훌륭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웅현님이 소개해주신 시들 중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성찰하게 만드는 시들이 있었어요. 그 전남진 시인이었나요? 뒤돌아보면 아프다라는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시 내용이 전단지 한 장조차 받아주지 못한 그런 마음 한 장조차 없는 나는 가난보다 가난하게 살았다. 이 표현이 너무 꽂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시를 보고 나면 전단지를 외면하고 갔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도종환 시인의 종례 시간 그 시도 너무 좋았어요. 코스모스 손 들고 가게 해라. 네. 얘들아 학교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집 갈 때 코스모스가 이렇게 갸웃갸웃 고개 내밀면서 손 흔들어주면 너희들도 곧장 가지 말고 코스모스한테 손 흔들어주고 가. 이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교육이 있어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애들이 코스모스 보면서 막 이렇게 손 흔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훌륭한 기능인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격체로서로 본다면 코스모스의 손을 흔들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런 걸 너무 놓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잔소리처럼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코스모스한테 손 흔들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이게 완전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시가 밥 먹여주냐? 라는 말에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을 확실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인문학을 해서 밥이 나오는 직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다. 한데 인문학을 하면 밥이 맛있어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맛있어진다. 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아까 된장찌개 얘기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문적인 능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꼭 웅영님처럼 어떤 광고에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분들뿐만 맞아요. 아니라 굉장한 창의력을 요하는 그런 직업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쉽지 않은 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시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썼는데 제 목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거기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서 발견하지 못했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게 내 삶의 목표거든요. 늘 거기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0대에는 주목하지 않았고 40대에는 보긴 했지만 즐겁지는 않았는데 60대에는 그게 너무 고맙고 이런 걸 늘리는 거죠. 늘 거기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 즐거움의 원천으로 만드는 게 나이 들어가는 거면 좋겠다. 얘기했었거든요. 새로운 걸 발견할수록 나의 행복감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인문학이고 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나한테 없는 거를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서점에 모여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웅현님의 천천히 다정하게 읽으면서 진짜 요만큼 더 행복해진 것 같았어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지금 혜성님의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싶어서 책을 쓴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까요. 그전보다 즐길 수 있는 거, 새롭게 보이는 게 더 늘어나게 된 거죠.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 읽